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슬프게도 가정입니다. 살인사건의 3분의 1 정도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집안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살인사건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남편입니다. 전체 살인사건의 25%쯤, 즉 4분의 1쯤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전 남편을 죽이면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모씨, 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 고모씨, 그 사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요란한 사건으로 퍼진 것은 아내가 남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사건은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존속살해, 즉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로 연결되는, 아버지가 아들 또는 그 밑에 손자로 연결되는 그 사건이 또 8%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살부사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대개는 아들입니다. 미국의 4배입니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요? 아닙니다. 가정이 어찌 보면 지옥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봤듯이 남편과 아들, 아버지, 남자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지금 310개 안팎을 방송하는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갈등한다, 대결하는데 문제는 누구냐? 남자라고 했는데 그 방송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 뭐랄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누구의 남편으로서, 누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서 사는 게 남자잖아요. 제가 이 좋은 아빠 되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다 지냈다고 하는 나이 많은 남자 노인이든 아니면 예비 아버지이든 또는 아들이든 딸이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자를 이해해야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날까요? 특수관계라 그럽니다. 기대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부부 얼마나 특별한 관계입니까?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기대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애증은, 사랑과 증오는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겁니다. 금방 무시하면 욱해가지고, 금방 말이 안 통하면 욱해가지고 그 분노를 말로 풀지 못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싸웠다면 극단적인 대로 갑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는 자기 비밀도 털어놓잖아요. 그 비밀을 부모한테 털어놓습니까? 특히 아버지와 아들, 오늘은 전생 원수로서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는 진짜 전생 원수인가?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사이는 전생 원수 사이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좋은 아빠 되는 거이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에서 뭐랄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왜 아들과 관계가 그렇게 나쁜가 하는 것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자 여러분, 아버지한테 안 털어놓습니다. 아들한테 안 털어놓습니다.
친구한테 털어놓습니다. 지금 저도 60대 중반, 아들이 30대지만 아들이 저한테 고민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대체로 아버지에게 고민을 말하는 아들은 한 5%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친구한테는 털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0대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10대 자녀가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공부 강요하니까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가, 또는 이성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안 털어놓는다니까요. 아버지한테는 거의 안 털어놓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말이라도 들어주니까, 공감이라도 하니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많이, 2배, 3배, 4배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는 안 털어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한테 털어놓을 때 친구는 그만한 사람이잖아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인생 경험이 없어서 털어놔봤자 위로만 받을 뿐 해결에는 도움 안 됩니다. 왜? 조언이라고 내놓는 것이 되게 그만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길을 먼저 갔잖아요. 아들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남자 세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문제를 털어놔도, 아버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사내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남자의 길을 먼저 가긴 했지만, 고민이라고 해서 그 10대가 할 그 고민에 대해서 자기도 했으면서 그걸 고민이라고도 생각도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무시하고, 너 그렇게 애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쪼잔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새 부자가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3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79년에서 82년까지. 아들들은 저보다 한 30년 뒤에.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제가 아들의 그 군대 생활 이해합니까? 저는 통신병, 육군. 첫째는 육군 포병. 둘째는 육군 의무 보급병. 다 달라요. 육군이긴 하지만 만기 제대했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죠. 지금 군대도 그 또래에게는 가장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내 그 경험을 들어가지고 요즘은 군대도 아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군대 참 좋아졌다. 이등병 이창군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안부를 물을 때도 지시명령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설날을 앞두고인가 문자로 보냈어요. 첫째 아들이.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확인을 하고, 아니, 아들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받아? 이게 무슨 반말이 이게 뭐야. 저는 괜찮았어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니까, 그냥 또 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경호법이 너무 발달해서 수직 문화를 만들어서, 군대 문화를 만들어서 소통을 방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가지고 아내는 사회생활이나 할까? 저는 이렇게 인사성이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그냥 그런 대로 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고 수직 문화,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과 사회와 군대와 직장에서 남자는 잘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른바 부부 유별, 부부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 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는 것이다. 부자 유친, 이 수직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된다고 하는데, 친하기 어려운 수직 문화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아버지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자녀와 소통을 하기도 하고 먹통, 불통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녀과는 문화, 우리가 잘 아는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지하는 종교, 그 밖에 가치관, 교육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녀를 보는데, 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좋은 아빠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누구랑 보느냐 하는 자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새끼다. 자녀는 내 새끼. 미성숙한 존재다. 생사여타를 내가 좌우할 수 있다. 마치 소유물처럼 체벌해서라도 나는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내가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통제하지만 이 통제는 애정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흡하니까, 미숙하니까 내가 가르치려면 때로는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체벌까지도 해야 된다는. 지금의 체벌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발목 내고 자녀를 혼내죠.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무섭고 거리가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 특히 직업군인들이 자식을 부하처럼 가르치는 거 있죠. 왜? 군대 내에서는 자기가 쫄병이지만 집에 오면 자기가 가부장으로서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하처럼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이행하길 바라는 거죠. 박혜란이라는 그 여성학자가 있죠. 뭐 교육학자이자 여성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박혜란은 자식은 손님처럼 해야 된다. 자식은 어때요? 올 때 좋고, 그리고 대접할 때는 이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지만 언젠가는 갈 사람이다. 떠날 때가 있다 하는 이 손님 중심. 올 때와 갈 때가 반갑죠. 접대할 때는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갈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 보낼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님처럼 접대하라. 그럼 어찌 보면 키우는 동안은 우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극진히 모신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유태인들은 신의 선물처럼, 그들은 성인식을 12살이나 13살에 하죠. 여 12, 남 13. 근데 성인식을 무척 빨리 하는데 그 0세에서부터 13살, 12살까지는 신이 나한테 맡겨놓은 위탁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잘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선물이, 사람이라는 선물은 움직이는 선물이잖아요. 잘하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하는 선물, 신의 선물을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이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괜찮은,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은 유명하잖아요. 성인 때까지 길러서 신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신이 하니 얼마나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 유태인의 그런 자녀관도 있죠. 신의 선물. 그런가 하면 친구. 지금 젊은 아빠들은 80%가 친구 같은 손님 그러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서로 공감하는, 그리고 경의원지 그러죠. 자, 존경하되 그러나 그를 멀리하는 경의원지. 존경하지만 거리두기를 하는, 즉 친구 같긴 하지만, 친구 같으면 아빠가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멀리하는, 거리를 두는,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자생 능력을 갖는, 자녀를 키울 때 1차 목표가 독립이니까 독립하게 하는, 그러나 지켜보는, 공경하되 애이원지,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이원지. 사랑하되 그러나 거리를 두는, 이게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그런 관계가 사실 바람직하죠. 그래서 친구 관계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친구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 관계로 자녀를 본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으로, 또 우리 이 유교 또는 종교, 기독교에서도 어찌 보면 상하를 구분하는, 그 다음에 집단과 수직관계, 계급, 그리고 관계, 말 그대로 어떤 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경이 원지고 이 원지입니다. 사랑하되 거리를 두는 거,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거,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밖에는 어떤 사람은 이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다, 그렇게 자녀에게 인식을 갖고 또 자녀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자녀가 자기를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을 사람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사회활동 제대로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인식이 삐뚤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뭐 편부모가 된다든가 하면은 너만 없었으면 내가 새 시집을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부담을 주어서 잘 되라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긴 한데, 너는 나의 걸림돌이었다, 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실제 언행에서 표명을 해가지고 아주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대를 계승할 사람이다. 뭐 이 왕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리고 재벌들도 그런 측면이 있죠. 소통 참 중요한 거죠. 소통 뭐 이렇게 쓰죠. 소통, 흐른다 그런 이야기죠. 통, 이 흐름은 물 흐르듯,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게 자연원리이긴 하지만, 물은 또 바닷물처럼 수평에서 5대양 6대주를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진정한 흐름은 그런 흐름이잖아요. 찻잔 속의 흐름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의 흐름처럼 수평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라는 것이 이 경어법을 굉장히 중시해서, 세종이 그때 만들 당시에는 그 계급사였기 때문에 계급을 중시하는 이런 그 언어관을 가지고 언어의 그 경어법 체계를, 높임말, 낮춤말, 그거를 매우 중시했죠. 그런데 이게 뭐 요즘은 언어가 깡패고 나이가 깡패고 계급이 깡패고, 우리나라는 3층, 4층, 5층에 이 상하 질서가 견고해서 한 살만 더 먹어도 나이 이걸로 내리누르려고 하고, 그럴 때 반말하면은 그냥 기겁 그러잖아요. 남 사이에서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5살, 6살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하고 나이를 따지면 큰오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궁하면 그것저것 다 꺼내게 되는 좀, 남자인데 나이가 몇인데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데,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남자 같아야지, 나이가 많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그런 말을 들을 언행을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밑에서 볼 때 어때요? 그 권위를 존중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간에는, 자, 동창회 왜 이렇게 찼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평적으로, 바닷물처럼. 동문회, 선배도 있죠, 동창도 있죠, 후배도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면을 여러 개 써야 되는, 후배 만나면 금방 말 놓았다가, 동창하고는 역시 시원하게 통하다가, 선배 만나면 그냥 심신이 위축이 되면서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문회는 안 가는 겁니다. 잘 쟁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동문회 잘 안 나가잖아요. 동창회는 잘 되는 게 동창회 아닙니까? 향후회나 동창회. 이렇게 이 문화, 언어, 권력관계가 우리가 상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소통을 막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상적인 어떤 친구관을 우리가 가지고 말로써 분노를 표현할 줄 안다. 그런 아버지는 위대한 겁니다. 아들이 또는 부인이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를 했을지라도, 자기를 비판했을지라도 그걸 말로 대응하는 것.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서운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른바 I'm 메시지 그러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내 의사는 이렇다 하는 거. 그게 공식처럼 쉽지는 않죠.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인내력을 길러야 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지만 고민을 적어도 아들이 10%라도 털어놓게 하려면 아들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알린 다음에 부모한테 알릴 수 있게 하려면 아버지가 변해야 되죠. 혁신적으로 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의식을 혁명해야 됩니다. 내 새끼는 내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난 신의 선물이다. 친구다. 여기에는 의식을 바꾸는 데는 돈이 안 든다. 그러나 좀 손해보는 느낌은 든다. 내 권위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그러나 권위는 아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가부장으로서 나는 가장이다 이런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아들과 조금 이 수평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는 그 수직을 갖다가 이렇게 수평할 수는 없을지라도 되도록이면 일이 좀 각도를 낮추려는 그런 자세를, 이거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쩌든 체득한 그것을, 수직 문화를, 권위 문화를, 계급 문화를 내려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야죠, 어찌 보면.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런 게 싫었다면 우리 부모의 그 싫은 점을 나는 좀 고쳐야지 하면서 비교적 많이 내려놓는 셈인데,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아내하고 싸울 일도 줄어들고 아들하고 갈등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나고 전생의 원수가 부자로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생의 찰떡궁합이 이승에서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